네, 신앙인의 생태적인 삶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벌써 슬요일로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슬기로운 지구생활입니다. 오늘도 천주교 대전교구 가톨릭 농민의 전담 사제이신 강승수 요셉 신부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부님.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 신부님의 환한 웃음을 좀 보세요. 좀 덜 쑥스러우시답니다. 네, 이따 말씀드리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어요? 네, 오늘은 네.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향하여 네,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이요. 네, 정말 연관성이 깊을 것 같아요. 네, 네.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교육이 가장 우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네. 이제 가르쳐 기른다 하는 의미가 있죠. 네, 그런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좀 어떤 무지하고 네. 목매한 존재로서 네. 이 교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전제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런 것 같으네요, 정말. 그런데 이 서양의 educate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네. 뭐 가르치다 하는 뜻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네, 이 말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네, 밖으로의 네. 그리고 끌어내다 하는 두체레. 두 체레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lead out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끌어내는 거네요, 밖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교육일진데, 네, 그래서 고유한 재능은 사람 안에 이미 다 들어 있고, 네,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의 한 과정이고,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꾸역꾸역 어떤 선생님은 쳐 넣는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작금의 이 암기 위주의 교육, 이것은 교육이 네.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암기를 좀 많이 하는 게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받은 교육 자체가. 맞습니다. 네. 사실 암기 위주의 경쟁 교육이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의 교육도 뭐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그 증거로 지금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는 주로 주무시죠. 네, 그리고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입시 네. 위주로 공부를 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네, 학교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이 네, 학교 교육의 위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으로서 선생님 어떠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안 듣겠죠? 그 중고등학교 때요. 너무 많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엎드리고 잤나 봐요. 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여기도 중고등학교인 줄 알고 그 엎드리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뭐 한 고학년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다 네. 아이들이 의욕이 없다 하는 말씀들을 주로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참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문제일까 저는 평소에 많이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저는 이 생태적인 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할 지점은 네. 이러한 경쟁 교육이 아니라 사귐을 통해서 깨우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사실 이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이 소비 지상주의 사회다 보니 네. 교육도 자본화 내지는 상품화 되어버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렇게 흥미롭고 재밌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배움의 과정 자체가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하면서도 그런데 일정 기간은 반드시 해야 되는 네. 이 정말 힘든 과업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이게 네. 지나친 제도화 또 상품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을 하는 네.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교육이 제도화되고 상품화된다. 뭐 제도화까지는 그래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상품화한다는 건 참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네. 아픈 현실인데요. 네. 사실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네.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때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교육을 어느 시기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네. 또 그에 이렇게 어떤 그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고자나 또는 어떤 예외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죠. 더욱이 네. 호기심을 갖고 있어야 이 교육이 가능한 것인데 네. 교육을 어떤 필요한 어떤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도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행위가 되어버렸고 네. 교육은 이퀄 상품을 이렇게 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었죠. 그 네. 결과로 이 현대 세계에서는 학교가 교육을 지나치게 독점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일반 그 부모님들은 학교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는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는 돈만 벌어서 학비만 되면 네. 모든 교육이 완성되리라 하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네, 청소년기 아이들의 학원을 보내지 못한다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걸 보고 사실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어떤 밥상머리 교육이라든가 네. 또는 실질적인 어떤 노동과 일을 하면서 체득할 수 있는 어떤 알미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또 뿐만 아니고 이제 뭐 동네 친구들, 형제 자매들, 뭐 친척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놀면서 터득되는 세상 사는 이치가 네. 대단히 값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점수화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참 학교 밖에서 배울 것들은 다 치워놓고 예, 암기하게 하고 참 네네. 그런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예를 저는 이렇게 요즘 네. 체험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교구 생태위에서 네. 세정 환경부 앞에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이제 미사는 잠정 쉬기로 했지만 네. 이제 피켓팅을 합니다. 네. 11시 반부터 12시 그러니까 1시까지 점심시간 동안 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서 네.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뭐 우리 국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난개발에 대해서 네. 그 환경부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그 시위에 참가해 보면 어린이들이 네. 부모들을 따라서 고사리 손으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요즘 자주 보거든요. 어린이들이요. 네, 네. 자연을 파괴해서 우리 미래를 빼앗지 마세요. 라는 외침을 이 아이들이 하는데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면 뭐 한편으로는 뭐 제가 굉장히 이렇게 힘이 나기도 하지만 네. 그 어린이들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지속적으로 아주 네. 줄기차게 파괴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어른들의 그 무지몽매함 또는 네. 그 가공할 폭력성에 네. 저는 정말 사실은 네. 너무 속이 상합니다. 실망스럽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함께 나오는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아주 대단히 소중한 그 현장 교육의 장으로 이끌고 네. 있는 정말 멋진 교육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그 촛불 시위의 감동이 생각나는데요. 아이들 손잡고 오고 무등 태워서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었고 네. 인권 교육의 장이었고 네. 사실 그 자체가 멋진 정치 활동이었죠. 네.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체험의 장이기도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런 살아있는 교육을 사실은 우리가 방기하고 네.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학교에만 맡겨두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맞아요 집단이 그 학교 공동체일 텐데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보수화되는 데는 그런 아.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여깁니다만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사제로서 네. 이 사회와 부모들은
성당에서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 친구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이 경쟁을 하면서 네.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설문을 해보면 학교에서 갖는 느낌이 네. 80%의 학생들이 전쟁터에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다. 이런 설문 조사를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스트레스 지수도 엄청나겠네요. 네, 네. 사실 이게 전쟁터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 학교에 계속 이렇게 밀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육이라는 것 역시도 뭐 암기력 테스트와 별반 다르지 않는 네. 그런 사지선다 문제풀이로 문제풀이 기계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학생들을 보면서 들더군요. 네. 음, 이게 결국은 그 성적의 서열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전반의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겠다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교의 기능이 곧 계급화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네. 보는 교육학자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이 사회의 계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개인의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네. 학교에서의 그 암기력에 따른 어떤 성적에 따라 좌우되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여하는 각종 학위가 그 사람의 이력서를 꾸미고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가격표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교육이 상품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학교의 이 자본주의적 상하 질서로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질서 구조가 다시 또 학교로 인해서 공고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 학생들의 그 강남 출신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사실 가장 그 근본적인 학습의 어떤 동력이라는 것이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일 텐데 네. 이렇게 딱 이렇게 짜여진 틀 속에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네. 그런 인간의 어떤 안타까운 군상이 이렇게 네. 발견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상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작금의 학교 제도는 이 선행학습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요놈의 선행학습 때문에 그 근본이 되고 있는 호기심, 네. 학습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말살시켜 버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인간의 어떤 건전한 성장 능력을 방해하고 네. 질식시켜 버리는 면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와서 강의 시간에 자는 걸까요? 네. 좀 그게 궁금하네요. 선행학습 안 해도 되는데. 네, 선행학습이라고 이렇게 꼭 집어 이제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네. 의욕이 이렇게 상실되어 버린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의욕이 상실됐으니까 네. 별로 그렇게 궁금한 것도 없고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정말 아니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걱정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교육을 이렇게 네. 그렇게 병들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 학교에만 적어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 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뭐 법정 일수가 뭐 연 40일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요. 초등학교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가요. 예, 네. 인간과 환경 사이에 어떤 새로운 양식의 교육적인 환경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네. 배우는 이들의 자발적인 공부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네.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환경론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사물, 모범, 동료, 네. 그리고 연장자 이 네 가지 공부 자원의 이용을 네. 촉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네.
이게 좀 방법론이 나오니까 귀가 솔깃하네요. 사물 그러니까 네. 어떤 눈에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범 이거는 예. 어떤 모델을 얘기하는 건 그렇죠. 같고요. 예. 동료라는 거는 뭐 친구도 있겠지만 아무튼 네. 본인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일 테고 연장자는 또 연장자 네, 선배님. 선배님. 제가 이제 후배한테 선배가 되는 연장자고요. 네. 네. 이 네 가지 공부 자원이 환경론자들이 제시하는 그 예. 공부의 자원 이용 방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전에는 네. 이것들을 통해서 공부가 이루어졌죠. 예전에. 예. 네. 그러나 오늘날의 그 환경 파괴적인 그 교육 시스템 네. 안에는 이런 요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말씀드려보면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이 실생활과 동떨어진 형태의 어떤 지식 중심의 주입식 교육으로 네. 우리가 이제 호기심이 말살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의 결과로 실제로 현실 감각이 저하되어 가고 있고, 네. 그래서 요즘에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의 어떤 한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셔요. 네. 사물을 만지고 느끼고 네. 이렇게 들어가 보고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모범은요? 이 돈이 최고 우선인 사회 속에서 네. 가치를 우선하는 모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교육을 이게 학원과 학교에 맡기고 그냥 학습비만 벌어들이는 이런 그런 삶은 좋은 모범이라 할 수 없죠. 부모님이나 가정 안에서의 어떤 모범이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적게 벌더라도 봉사하시고 네. 또 환경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행동하시고 네. 또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투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네. 그런 모범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동료들을 우리는 학창 시절을 통해서 친구로 만나기보다는 네. 경쟁자로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등수를 매기는 교육은 야만이다라고 네. 선진국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장자인데요. 네. 사실 뭐 꼰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들어서는 그 말이 더 많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네. 적어도 이거는 이제 연장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네. 또 공부를 해야 네. 꼰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예.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네. 볼수 새로운 있고. 걸 많이 이렇게 알게 되면 또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네, 신부님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요. 사실 교육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참 할 말이 많으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런 생각을 또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함께 고민해 갑시다. 네. 그리고 성당에 학원 가야 되는데 가지 마 이렇게 말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슬기로운 지구생활 오늘은 교육의 문제점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가톨릭 농민의 전담사제이신 강승수 요셉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